사람이 말이요.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지. 착한 일은 쌀자루 밑바닥에 곡식 쌓이듯 차곡차곡 쌓이고, 나쁜 짓은 돌멩이처럼 언젠가는 꼭 제 발등으로 떨어지는 법이요. 귀신 저울 하나가 사람 속을 달아본다 하는 말. 그거 그냥 늙은이들 입 심심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딱 그 짝이니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말이요. 조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 한성부에서 조금 떨어진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 고을에 박선도라는 쌀장수가 하나 살고 있었는디, 이 양반이 말이요. 장사꾼치고는 드물게 마음씨가 참 고왔어. 노인네가 와도 눈 흘기지 않고, 어린 것이 와도 속이지 않고, 쌀 한 대 퍼줄 때도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사람들 입에 늘 이런 말이 오르내렸어. 박선돈에는 저울질이 곱고 말이 곧네. 근데 말이요. 이상하게도 장사는 늘 미지근했어. 펄펄 끓지도 않고 그렇다고 식지도 않고 딱 미음 같은 장사였지. 쌀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값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근방에 쌀 장수가 워낙 많다 보니 늘 그럭저럭 제자리 걸음이었어. 그런 박선도가 말이요. 어느 날 아침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사람 하나의 속을 아주 시커멓게 뒤집어 놓을 줄이야. 그땐 꿈에도 몰랐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새벽 안개도 채 가시기 전에 이웃 최할머니네서 아이고 아이고 통곡 소리가 장터까지 울려 퍼졌어.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옆집이던 박선도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지. 알고 보니 말이요. 집 지키던 검둥이 개가 밤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요. 문도 멀쩡하고 줄도 끊긴 흔적이 없는디 개만 쏙 없어진 거요. 요 며칠 새 고을에 개 훔쳐가는 놈이 있다더니 누가 봐도 그 짓이었지. 최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네요. 그 개가 집도 지켜주고 밤에 말동무도 해주고 식구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디 그걸 훔쳐가다니. 이건 그냥 도둑질이 아니니라 사람 마음을 도려낸 짓이었지. 박선도는 그 꼴을 보고 속에서 불이 활활 끓어오르더니 그만 입이 먼저 튀어나왔어. 이 몹쓸 개도둑놈아! 남의 개도 아니고 최할머니 개를 훔쳐가냐?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안 돌려놓으면 말이여. 산에 가다 발 헛디뎌 굴러 죽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죽고 길 가다 자빠져 코 깨져 죽고 고기 먹다 목에 걸려 버둥대다 죽을 게다. 어쨌든 말이여. 곱게는 절대 못 죽을 게다. 말이 아주 독했지라. 듣는 사람 귀가 다 얼얼할 정도였어. 사람들은 박수치며 맞장구 쳤지. 그래, 잘했다. 속이 다 뚫린다. 근디 말이여. 그물이 맨 뒤편에서 이를 뿌둑뿌둑 갈며 눈에 핏줄 세운 놈이 하나 있었어.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을 게요. 허나 제 발에 불붙은 놈이 어디서 감히 나서겠어. 그 놈이 바로 그 개의 도둑이었지라. 최할머니 개는 이미 잡아 솥에 올려 삶아놓고 뱃속으로 들어간 뒤였어.
욕은 욕대로 실컷 퍼붓고 박선도는 가게 문을 열려다가 재수가 사납게도 저울을 떨어뜨려 딱 소리나게 두 동강을 내고 말았어. 장사꾼한테 저울이 부러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날 장사는 끝장난 거요. 저울 하나가 은전 몇 냥이었는디 쌀장수가 저울 없이 무슨 장사를 하겠어. 그래서 박선도는 가게 문을 닫고 고을 서쪽에 사는 저울 만드는 장인 황계량을 찾아갔지. 이 황계량이라는 자가 말이여, 보면 볼수록 영 꺼림칙한 사람이었어. 사람을 똑바로는 안 보고 늘 삐딱하게 흘겨보고 걸을 땐 발소리도 없고 얼굴빛은 늘 시퍼렇고 마치 밤길 귀신이 낮에 나온 것 같았지. 점쟁이들 말로는 뼈가 가볍고 귀신 기운이 따라다니니 오래 살 상은 아니다 그랬다는 거요. 황계량은 박선도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어. 때가 참 맞았구먼. 어제 막 하나 만들어둔 게 있는디. 그거 하나 가져가시오. 박선도는 속으로 천만다행이다 싶어 은전을 치르고 저울을 받아 허겁지겁 돌아와 장사를 다시 열었지. 근디 말이여,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게요. 하루가 다르게 늘더니 장터 끝에서부터 쌀은 역시 박선돈의 쌀집이요. 하고 외치며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 쌀은 그대로고 값도 그대로인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 저 집은 저울이 후하네. 다만 한 가지, 쌀자루가 눈에 띄게 빨리 비어갔어. 허나 돈은 오히려 더 남았지. 장사가 숨가쁘게 돌아간 게요. 그러다 어느 날 소식 하나가 퍼졌는디 서쪽 마을 황계량이 병으로 죽었다는 거요. 박선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장사로 몇 번 얼굴 튼 인연이었지만 남은 게 어린 자식과 과부뿐이라니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었지. 하여 장례식에 찾아가서 은전 2냥을 내놓았어. 그렇다 할 친분도 없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은전 2냥이라니 황계량의 마누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지. 며칠 뒤 한낮에 가게 앞을 보니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요. 나가보니 황계량네 마누라였어. 상중이라 남의 집 문턱 넘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게지. 박선도가 말했어. 아니, 왜 거기서만 서 있어?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오. 여인은 눈물이 고인 채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 박나리, 나리는 참 좋은 분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입을 열었어. 그 저울 말이요. 그건 귀신 저울이요. 한근을 달면 한 양이 더 얹히게 만든 저울이요. 박선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아니, 나랑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 제 남편이 말이요. 그게 도둑이었소. 나리께서 그날 퍼부은 저주를 듣고 앙심을 품은 게지요. 원래도 남의 치고 이익 보는데 눈이 밝던 사람이었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 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오?
또 개를 훔쳐먹다.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바람에 놀라 씹지도 못한 고기를 삼켰는디 그 안에 뼈가 있어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해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죽었소. 말 그대로였지라. 고기 먹다 목에 걸려 죽은 게요. 여인이 떠난 뒤 박선도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 자기 입에서 나온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놀라웠고 장사가 잘 된 까닭도 이제야 훤히 알겠더라 이 말이여. 남을 해치려던 마음은 결국 그 주인을 삼켜버렸고 하늘은 그 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게지. 박선도는 그 길로 이웃들을 불러 모아 다시 황계량의 집으로 찾아갔어. 다만 진실은 묻어둔 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홀로 남은 과부와 그 어린 아들을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지.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먹을 것과 글 공부는 내가 전부 맡겠소. 다만 이것 하나만 뼛속 깊이 새겨라. 사람 해치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머리 위엔 하늘이 있고 그 위엔 신이 다 보고 있느니라. 선한 일 많이 하면 앞날은 저절로 열리는 법이여.